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AT&S 그룹이고요. 솔루션 컨설팅 팀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잠깐만요. AT&S 그룹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회사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SAP SAP 파트너고요. 저희가 베이시스라고 혹시 SAP 유저가 아니시라고 아까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시스템을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레가시 시스템에 보면 그런 SAP를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만지는 엔지니어들이 주축으로 된 회사가 였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파생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SAP와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앞서 PD님 말씀하셨던 데이터 관련돼서 SAP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고요. 그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아카이빙 관련돼서 많이 수행했고요. 이제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좀 뒤로 접고 비정형 데이터의 컨텐츠 쪽으로 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SAP 컨텐츠, 비정형 데이터인 컨텐츠를 포함한 기업 컨텐츠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좀 제가 획기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의 관점에서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Take a second to imagine every idea you've ever developed, every document, every email, everything you've ever made on the job. Where is all that content now? Did it achieve its purpose? Managing content is key to success. As content continues to grow in volume, it grows in potential. Every day, it becomes easier to find, easier to share, easier to control, easier to use, easier to profit from. 네, 이게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중간에 뚝 끊겼습니다. 네, 이 영상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컨텐츠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관리할 거냐에 대한 짤방인데요. 중간에 기억하실지 모르죠. 좀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컨텐츠 관리라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저한테만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이제 SAP에서 데이터 관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거의 그늘에 좀 가려서 이 컨텐츠 관리라는 게 좀 소홀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거가 좀 정의부터 일단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컨텐츠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아직까지 컨텐츠가 뭐다라고 딱히 정의를 한 사람도 없다고 하고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SAP 컨텐츠, 그러니까 기업의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라는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라고 본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흐름의 자체라고 본다면 컨텐츠는 그 흐름을 시작시키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인풋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결과물이나 산출물 같은 아웃풋의 역할을 하고 또 업무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그거를 좀 이해시키고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조직 간의 담당자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SAP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종 문서라든지 이메일, 영상, 이미지, 사진, 음성, 또 요새는 많이 메신저 같은 것도 쓰시잖아요. 사내 메신저. 그런 거. SNS에서 올리는 답글. 이런 사실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SAP 기업 컨텐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요한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왔겠죠, 나름.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ECM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 전사적 기업 컨텐츠 관리 시스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들의 역할은 문서를 처음에 이제 생성된 문서 생성하고 그 문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작업
거쳐서 검토되고 승인되고 협업되고 배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폐기할 때까지 전체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의 트리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협업을 하고 뭐 보고를 하고 승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시스템인데 초반에 그 ECM의 발전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업무별 ECM, 어플리케이션별 그러니까 나름 이제 문서들을 좀 이렇게 쌓아놓고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개별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공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 공유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또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중복된 문서들이 자꾸 이렇게 막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뭐 버전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잘 못 찾고 없으면 또 만들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계속 담당자한테 이제 연락 계속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허점이 드러나고 취약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렇게 나름 그래도 만들었을 거잖아요. 이런 이제 도입하고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사실 가치를 가지는 인포메이션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기업의 어떤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거죠. 그냥 쌓여만 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통합 ECM, 그래서 문서 중앙화. 문서 중앙화 프로젝트를 아마 좀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크게 빅뱅으로 문서 중앙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여전히 앞단의 업무별 ECM에 머물러 계신 고객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 그리고 문서 중앙화 정도로 발전하는 고객들도 계신데, 이제 문서 중앙화를 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ECM들을 좀 모으자. 그래서 한 곳에 좀 통합을 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표준 같은 것도 생기고, 관리 정책을 표준화시키고, 협업도 좀 잘 되고, 활용하는 것도 좀 좋아지고, 보안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화도 되고, 그리고 뭐 통제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막 컴플라이언스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좀 효과들도 봤죠. 하지만 여전히 이 상태에서도 문제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o be efficient, you standardized your processes with SAP, and now you've got your productions and operations data under control. But there's a bigger problem that's looming, and it's sitting outside of your current ERP solution. It's content. All core processes of productions and operations involve a lot of documentation. For example, enterprise asset management and logistics and distribution. Unstructured content and lost, incomplete, misfiled, and inaccurate paperwork can increase production time and operations costs and put your customer relationships at risk. So you've got your data under control, but now you need to put your content to work. All of your productions and operations content within your current ERP system. When you integrate content with asset management processes, you can simplify the collection, storage, and retrieval of plant maintenance documentation, fully document and manage the lifecycle of company-wide content, and enable in-process collaboration for all of your teams and vendors. When you integrate content with logistics and distribution processes, you can automate the document genera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to minimize errors, retrieve documents at any time in the process, and manage the diverse compliance requirements involved in serving an increasingly global marketplace, all while reducing productions and operations costs, and making your customers happy. 해답을 좀 찾아보셨나요? 전혀. 네. 그래서 제가 해답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SAP 뭐 프로세스, 굉장히 많은 복잡한 프로세스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컨텐츠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새 많은 고객들을 저희가 사실 만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하지만 SAP 컨텐츠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이 많은 관련된 컨텐츠 중에 정말 일부 뭐 비즈니스 증빙, FI, 그러니까 회계 문서 쪽에, 회계 쪽에 뭐 증빙이나 뭐 인보이스 이 정도 관리하시거나 또는 설비 쪽에 도면 뭐 조금 관리하시거나 뭐 이 정도에 머무르시는 고객들이 많고요.
그 SAP 좀 혹시 아시면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뭐 SAP 아카이브 링크라는 문서 유형이나 뭐 DMS라는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그 SAP 업무의 오브젝트라는 거랑 연결시켜서 이제 이렇게 좀 쓰시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된 다른 뭐 업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도 안 되고 좀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좀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많은 고객들이 이 컨텐츠를 SAP DB 안에 저장하는 고객들도 있으세요, 심지어. 근데 사실 많으세요. 저희가 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설정만 해놓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DB가 데이터만 해도 지금 막 증가하는데 이제 컨텐츠 때문에도 더 많이 빨리 증가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사실 모습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메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뭐 요청하거나 협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안서를 받거나 행사 정보, 프로모션 정보 받거나 계약서 받고 뭐 제품 설명서 받고 브로셔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메일로 받고 그거를 뭐 파일 서버에 저장하고 그룹에 저장하고 뭐 나름 뭐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점은 SAP 시스템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다 여러 시스템에 분산돼서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업무 관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내가 필요한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담당자 컨택해야 되고. 그래서 뭐 문서 검색 어렵고 또 버전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이 찾은 버전이 어렵사리 찾았는데 걔가 최종 버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로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발생하고 담당자한테 자꾸 연락해서 전화해서 달라 하고 담당자들도 이런 일을 처리하느라고 실제 본연의 중요한 일을 좀 자꾸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세스 응답 속도 감소, 고객 약속 지연 뭐 여러 가지. 또 문서 잘못 지워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뭐 규제나 법적 규제나 뭐 그런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 감사나 이런 것들 대응 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원인이 뭐냐를 보면 바로 비즈니스 데이터, 그 프로세스와 컨텐츠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저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가 손실되고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규제 대응이 어렵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제시하는 것은 이제 ECM을 프로세스와 통합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된 컨텐츠 마치 실타래에 바늘을 꽂아 두는 것처럼 서로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뭐 삼겹살 코너에서 이제 소주 옆에 두면 그냥 사가겠죠. 아주 찾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데이터와 문서를 마치 이런 애들처럼 같이 붙여놔서 언제든지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찾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된 컨텐츠가 강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업무마다 필요한 컨텐츠가 연계돼서 관리된다. 또 컨텐츠 관점에서 보면 이런 컨텐츠는 기존에는 컨텐츠만 갖고 있어요. 얘가 어느 업무에서 파생되는 컨텐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얘가 어떤 업무의 것이다 라는 그런 속성 데이터들, 그런 업무적인 것들을 또 얘가 붙어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핵심이 되는 업무의 정보들을 또 컨텐츠는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돼서 컨텐츠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이 업무와 완전히 연동돼서 함께 관리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가야 되는 컨텐츠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ERP 업무 체계죠. 업무 체계와 문서 분류 체계가 일관성 있게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컨텐츠의 어떤 보관 관리, 보관 정책 이런 것들 정하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합시키고 나면 저희가 그 데이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쉽게 업무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다 보니까 컨텐츠의 기록 관리, 레코드 매니지먼트, 그리고 뭐 문서 그 보관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ERP의 권한도 이런 문서 관리 시스템의 권한과 통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 업무 관련된 컨텐츠까지도 조회하고 뭐 편집하고 하는 그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되는 그런 또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필요한 이 업무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다. 요새는 뭐 리얼타임 뭐 이런 걸 지나서 이제 라이브의 시대잖아요. 라이브의 시대에 저희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질 수가 있고요. 뭐 지식 인덱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 분산 지식, 조직 지식, 조직 기억력, 뭐 분산 기억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알 필요가 없고 누가 뭐를 아는지만 그걸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 거를 뭐 노하우보다는 노웨어가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된 이 컨텐츠 자체가 지식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굉장히 이제 가치 있는 인포메이션이 돼서 이 컨텐츠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개념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좀 솔루션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과연 이걸 구현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개념을 녹여 놓은 솔루션이 이제 Extended ECM, SAP의 Extended ECM이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SAP와 이런 식으로 통합되고, 뭐 어떤 시스템이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그 컨텐츠의 통합을 지원해주는 솔루션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신기하죠? 지금 SAP Extended ECM, 이게 사실 얘가 오픈텍스트라는 그 SAP 파트너사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SAP가 판매하는 솔루션인데 서드파티 제품인데 이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경쟁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솔루션이 굉장히 개념에 앞서가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어떻게 구현을 했냐. 도대체 이제 뭐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솔루션에 담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SAP에서 뭐 마스터 데이터를 만들거나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만들 때 그거에 상응하는 컨텐츠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뭐 폴더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그 체계에 맞게 미리 정해주겠죠. 그런 체계들을 다 이제 체계들 맞춰서 그거를 그 시점에 바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벤더 마스터를 이제 생성을 해요. 그때 그 벤더에 관련된 연락처 정보, 뭐 기업 정보 관련 문서 넣는 폴더, 구매 문서 넣는 폴더, 납품 문서, 지급 관련 문서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 체계를 쫘르륵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컨텐츠, 만들어진 컨텐츠에는 또 거꾸로 비즈니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벤더 마스터를 만들었을 때 뭐 연락처라는 주소, 뭐 담당자 이런 업무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컨텐츠의 조회 화면에서 이 컨텐츠, ECM이죠. 이 화면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연동을 시켜놓고 또 아까 권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한도 벤더 마스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또 관련된 문서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고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벤더 마스터라는 것에 대한 관련된 컨텐츠가 있다면 이 마스터와 관련된 다른 업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자재 마스터라든지 뭐 RFQ라든지 또 뭐 퍼체스 오더라든지 뭐 입출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다른 업무도 얘가 만들어질 때 각기 폴더 구조로 가지고 자기네들의 컨텐츠를 다 보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이 지금 업무와 다른 업무들을 다 관련 업무들을 다 연관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흐름들을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구매 오더 같은 것들을 조회를 해요. 그럼 그 구매 오더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단에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관련된 프로세스와 그 연관된 컨텐츠들을 다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찾기 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문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일에서 뭐 어떤 업체의 프로모션 정보를 받았는데 그 메일까지 쫙 긁어서 그 폴더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그 업무에 관련된 정말 모든 뭐 노하우까지 다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메일 같은 거 그냥 네. 네. 따로 네.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부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메일뿐만이 아니고 뭐 협력업체의 뭐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도 바로 끌고 올 수 있고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UI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사실 슬라이드는 뺐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화면이 저희가 purchase order라는 이제 요 하나를 조회한 비즈니스 업무죠. 이 업무를 조회한 건데 이제 이 화면은 SAP UI는 아니고요. 저희 Extend ECM의 UI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업무를 조회해요. 얘는 ECM인데도 불구하고 SAP 데이터를 조회해요. 하면 그 관련된 폴더 구조가 다 나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스페시피케이션이나 어프루벌이든지 컨트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오더 다큐멘트 쫙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퍼체스 오더와 관련된 흐름적으로 연관된 다른 업무들 뭐 퍼체스 리퀴지션, 머티리얼, 벤더, 뭐 굿 리시트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길 들어가면 얘는 또 굿 리시트에 대한 또 데이터를 포함한 자기네들의 폴더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넘나들면서 관련된 문서나 관련된 그런 메일이든 뭐든 다 같이 확인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업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화면에 보면 ERP 데이터, 아까 비즈니스 데이터가 컨텐츠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일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업무들, 다른 업무에 관련된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 별도의 이런 ECM UI를 또 제공하지만 이와 굉장히 유사한 이 내용들이 SAP에도 인베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얘는 SAP 화면인데 SAP 세프이라고 하는 UI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 뭐 메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화면에 거의 유사한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SAP에서도 그런 관련된 컨텐츠를 다 조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였다라는 걸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패러다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픈 텍스트에 Extended ECM이라는 솔루션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SAP 세션이니까 SAP ERP뿐만이 아니고 뭐 CRM, SAP 하이브리스 마케팅, 뭐 석세스 팩터뿐만 아니라 SAP 넌 SAP도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다 같이 해서 굉장히 개방형. 그래서 SAP 시스템과 예를 들어 다른 시스템에 어떤 연동이 있을 수가 있으면 이 컨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좀 먼저 질문하고요. 네. 컨텐츠하고 데이터하고 네.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뭐가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네. DB에 들어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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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는 정상적이라면 DB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죠. 네. 그런 어떤 스트럭처를 알 수 없는, 알 수 있는 데이터, 알 수 있는 것을 데이터라고 하고 정형. 네. 네. 그다음에 그 스트럭처를 정의하기 힘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네. 가진 그런 아이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뭔가 테이블에 들어간 건 데이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파일 형태란 이런 것들은 컨텐츠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 여기서는 ECM에서는. 네. 현재 근데 이 익스텐드 ECM 요게면 국내에 소개된 건 언제부터 국내 적용된 겁니까? 이게 지금 오픈텍스트 코리아라는 데서 설립된 지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오픈텍스트라는 게 예전에 전신이 익소스라는 제품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아카이빙 많이 했던 ECM 쪽에 했던 레가시 쪽에 그런 제품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삼성 저희 아주 초창기 90년대, 2000년대 이때 삼성그룹사에 쫙 깔렸던 그 시스템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 인수를 했어요. 오픈텍스트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국내에 이제 XECM이라는 이런 기능 이런 식으로 SAP와 타 시스템과 연계하는 거는 사례는 네. 그렇죠. 2년 이제부터 이렇게 사례를 네네. 만들었는데 네. 제가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사례가 삼성생명. 네, 삼성생명은 네. SAP CRM하고 지금 컨텐츠를 통합을 해서 CRM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마케팅 플랜이라던가 네. 캠페인이라던가 애들이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브로셔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저희가 좀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제로 그러면 기업이 기존 이제 SAP에다가 이런 ECM을 접목시키려고 할 때 네. 보통
가장 처음에 프로젝트 할 때 가장 큰 허들이랄까요? 네. 가장 큰 힘든 점이 뭐예요? 해보시니까. 돈이죠. 돈 말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돈만 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보는 이런 거,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보는 다 이제 힘든 점이 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이제 해보시니까 이게 힘들던가요? 사실 저는 아까 보면서 굉장히 뭐 모든 거 할 때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되게 좋은 얘기지만 네. 실제로 저는 아까 과연 사용자들이 우리들이 업무 보다가 과연 그렇게 설령 구조화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업무 오면서 그걸 집어넣을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사용자들한테 그게 집어 넣어줘야지만 네. 나중에 쫙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네. 사실은 거기에 집어넣지 않으면 소용은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것들을 집어넣게 하는 어떤 음. 강제적인 방법도 있어요, 솔루션에서. 네. 그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으면 다음 프로세스를 스텝을 못 넘어가게 그것도 하던가. 무시무시한 거고 네, 좀 그렇게 할 이렇게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은 그런 네. 변화 관리 이런 음.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컨셉 굉장히 좋고 이게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기존 업무에 굉장히 이렇게 몸에 젖은 분들에게는 사실 요 단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좀 귀찮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변화 관리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저게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요. 그 아까 삼성생명 뭐 예를 들든 아니면 다른 예를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저렇게 이거를 그 ERP 쪽에서 저런 우리가 컨텐츠들을 네. 구조화시켜서 다 집어넣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면 네, 우리 얻어질 베니핏이랄까요? 네. 그 좀 딱 구체적인 사례라는 좀 말씀해 주셔야지 좀 우리가 그래? 야, 이 정도면 우리 해야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례라는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지금 삼성생명의 마케팅 팀에 그 어떤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새로운 캠페인을 이제 만들 때 보고서를 만들어요. 캠페인에 대한 이제 이런 캠페인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를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을 꾸려서 협업을 해서 한 10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의견들을 다 써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예전에 만드는 방식은 각각 이제 문서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사람이 다 갖고 와서 또 짜집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메일에 올려가지고 승인 받고 네네. 또 승인 받아서 빠꾸 맞으면 또 다시 만들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무한되풀이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드렸냐면 그 기능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제 네. 협업 문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명이 이 자기네 각자의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통합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그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쉬운 링크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태우면 그 승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실제 첨부하지 않고 그 문서 받는 승인자 입장에서는 링크만 누르면 바로 파일이 열리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걸 보고 뭐 고쳐? 라는 부분도 메일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SNS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문서에 관련된 SNS에 들어가서 서로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하고 뭐 팔로워를 맺어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거 몇 페이지 뭐 고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서 버전업을 시키면 그런 걸로 또 승인을 받고 그 문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업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기존 거와 확실히 편하다 이러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업에서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게 네. 기획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업무에 사실 거의 50% 넘는 시간 다 그런데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적용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원서 직접 보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SAP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또 잘 없으신가? 일부러 막 고민하지 마세요. 질문하려고. 네, 질문 궁금할 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요즘 다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온프리미스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클라우드로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새로운 버전 이번에 출시되면서 클라우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중소기업 같은 데서 네, 아니면은 한 부서에서 네. 기업에서 하지 않고 네. 이걸 전산적으로 하는 것도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리소스도 있으니까 아직 검증도 안 된 거를 네. 어느 한 부서에서 특정 부서에서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SAP와의 연계는 그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이 자체가 사실 원래 ECM 시스템이에요. ECM 네네. 시스템이 있고 그걸 SAP와 연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ECM 시스템 자체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아까 삼성에 가던 프로젝트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한 얼마나 뭐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처음에 아까 구조화 시키는데 아까 폴더를 네. 구조화 시키는데 네, 분류 체계. 그거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 분류 체계가 사실 제대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고객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그거부터 이제 잡고 그것들을 업무와 연관시키고 이렇게 연계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뭐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혁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네. 근데 분류 체계 만드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네, 거고 앞에. 제일 중요한 또 그렇죠. 프로세스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시 반까지요.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브레이크 갖고 그다음에 이경무 이사. 네네. 그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지금 하시는 주제가 네.